지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양강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설 밥상에 어떤 메뉴가 오를 것이냐, 그리고 2월 중순경 본선거가 시작되기 이전에 어떻게 지지율을 확실하게 굳혀놓느냐, 이게 최대 화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뭐 본인이 정책을 잘 발표를 한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연대 등을 통해서 당내 화합을 통해서 지지율을 올리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인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또 우리 임명진 목사님이 전에 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하셨는데 안철수 지지를 선언하셨다고. 예. 한동안에는 무슨 결렬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예. 어째서 또 안철수 지지를 이렇게 선언하게 됐나요? 사전 투표였습니다. 아, 예. 3월 9일 날 투표할 건 이제 사전 투표였는데, 예. 먼저 저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지만은 또 그전에는 제가 한나라당 윤리위원장도 했고, 예, 그렇죠. 예. 그래도 당적을 안 가졌습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할 때는 뭐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는 뭐 할 수 없이 당적을 가졌지만 뭐 그만두면서 같이 당적도 버렸고. 아, 그랬군요. 예. 우선 저는 대전제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제는 예, 예. 뭐 그렇죠. 이 문재인 이 정권의 이 실정, 여러 가지 실정 때문에 지금 나라도 어려워졌고 국민 생활도 피폐해졌고 어려워졌고 국민 갈등이 일어났고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지속되면 나라가 큰일 나겠다. 예. 그런 생각을 뭐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렇게 뭐 절절하게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가 저는 웬만하면은 예. 우리 정치 역사를 보면 진보 보수 10년씩 하지 않습니까? 예. 10년 주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5년 더 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후보를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덕적인 도덕성의 문제라든지 또 그 이재명 후보가 발표하는 그런 여러 정책을 보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이 걱정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번에는 보수가 정권을 찾아야 된다. 정권 교체를 해야 이게 나라가 바로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정파에 매몰되기보다는 어떤 게 나라를 위해서 더 좋은가 뭐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야 된다. 정권 교체돼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윤석열 후보든지 안철수 후보든지 보수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됩니다. 현재로는. 뭐 안철수 후보도 우리 보수 같은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은 안철수 후보는 벌써 서울시장 선거 때 이미 합당을 거의 그 합의를 했던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철수 그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합당을 못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미 합당하기로 결정을 했던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뭐 국민의힘, 국민의당으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큰 틀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한 식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 말을 만드는 이 정권 교체당의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둘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당 좋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당 깐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고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대통령으로 뭐 적당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보수 정권 교체라는 그런 큰 틀 안에서 볼 때 이제 그래서 저는 그냥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마음 편하기 전에. 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완주 의사가 아직까지는 아주 강력한 것 같고 네. 또 주변 참모들도 완주한다 이번에는. 네. 네. 지난번 2012년에 문재인한테 양보를 한 게 가장 가슴 아프고 뼈 아픈 후회되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문재인 후보하고 거의 근접했다가 35%까지 올라갔다. 예. 기록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무슨 MB 아바타니 네. 박지원 상황론이 나오면서 그냥 확 뒤집어졌어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을 것이고 예. 이번에 단일화에 대해서 뭐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3파전이 벌어지면은 두 사람은 2등 아니면 3등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단일화라고 해서 꼭 윤석열로 되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또 안철수로 단일화 될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 있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는 본인 자신도 완주를 하겠다. 그런데 뭐 엊그저께는 조금 말이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선택에 맡기겠다. 예. 이 국민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급이 씹어볼 만한 말인데 더군다나 뭐 거기에 뭐 책사라고 그러든가 총괄선대본부장은 이태규 씨도 나와서 뭐 국민의 선택에 맡기겠다. 이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단일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선거 전략상 지금 말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 좀 뭐 지금 말하면 손해죠. 그렇습니까? 끝까지, 벼랑 끝까지 서로 몰고 가야죠. 예. 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많은 그런 관측들도 있잖아요. 또 그럴 수 있죠. 뭐 내가 안철수라도 지금부터 나는 단일화하겠다는 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인들 말이라는 건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의 말 중에 참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단일화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 이제 중요한 거죠. 예, 지금은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윤석열 후보도 지금은 선거에 올인할 때다. 그럼 뭐두 사람의 그 입장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윤석열 후보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국민이 선택한다. 예, 맞아요. 예. 국민의 선택에 맡긴다고. 국민의 선택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든지 윤석열 후보든지 정권 교체라는 것이 온 국민의 열망이다. 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또 정권 교체를 안 하면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2등, 3등인다. 이게. 예. 그러면은 두 사람 다 망하는 거다. 두 사람만 망하는 거 좋지, 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보수가 망하는 거다. 나라가 어려워진다. 예. 아니 그래도 대통령 후보쯤이나 나온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알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이게 정권 교체에 방해가 되는 그런 그 행보를 하면은 역사적인 죄인이 되는 거고 얼마나 큰 국민적인 지탄이 있을 텐데 나는 그거를 모를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시기의 타이밍의 문제와 이제 방법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 개인적인 정말로 완주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지 나는 그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정도의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뭐 안 후보나 윤 후보나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치는 생물과 같다. 예. 그러니까 정치는 늘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라든가 네, 그런 것에 네. 따라서는. 그래서 지금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양측에서 서로 최대한 선거전을 벌여서 지지율을 맥시멈으로 네. 확보해 놓은 뒤에 그때 뭐 단일화를 해도 그렇죠. 또 서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의 그렇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게- 또 거기에 따른 시너지가 폭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두 사람이 얘기는 국민이 선택해 준다. 예. 국민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 언제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각오를 서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건 지금으로서는 그 두 사람이 당연히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 이제 흔히 이제 사람들이 예? 안철수가 이번에도 양보해야지. 근데 안철수 후보로서는 그거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왜 자꾸 나보고만 양보라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도 철수 하는데 그런데 요새 그러잖아요. 난 안철수다 안 한다 철수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 사실은 지금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단일화를 만약 꿈을 꾼다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당신이 그만둬라. 그렇게 욱박질러 놓은 것도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예. 물론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지지율이 누구냐, 국민들이 누구를 더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일반적인 논리도 있지만 예. 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지지율만 가지고서 이게 단일화를 결정해야 되느냐? 사실은 더 우리가 대국적으로 생각하면 이 시기에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적합한 사람이냐. 예. 그걸 놓고 사실은 지지율은 좀 어떻더라도 그걸 놓고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는지도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은 지금 그 대선 후보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안철수 후보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 또 대통령의 가족.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고로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예. 유교사에서 그래서 그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이 아닙니다.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이 한국이라는 특수한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인데 그래서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예. 아니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그러고 국모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국모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대통령의 가족이든지 저는 뭐 성직자처럼 뭐 높은 도덕 수준의 성인군자가 돼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평균적인 그런 그 상식적인 도덕 수준 있잖아요. 국민의 그 도덕 수준 있잖아요. 예. 상식적이고 보통의 국민들의 그 도덕 수준 있잖아요. 네. 적어도 그런 정도는 되는 사람이 대통령도 하고 그런 가족들이 그런 정도의 도덕성을 갖춘 그런 후보가 가족을 가진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게 이게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갤럽 조사를 보면은 14일 날 나온 아주 따끈따끈하죠. 단일화가 됐을 경우 이제 양자 가상비례 네, 되지 네. 않습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은 윤석열 42, 이재명 40, 2% 이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45, 네. 이재명 38, 예. 그러면 7%입니다. 예. 이 7%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벗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단일화는 불가피하다고 본인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비례대표 세석을 가지고 집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하고도 단일화를 해야 의석도 그렇죠. 합쳐야 그래도 설사 본인이 집권하더라도 국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현재의 당세나 이런 것으로 봐서 과연 대선 선거전을 제대로 치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독으로. 예. 그렇다 한다면은 이제 앞서 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단일화의 타이밍하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 이 문제가 남아 있겠습니까?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지지율 있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20%를 넘으면 단일화에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예, 예. 뭐 안철수 후보가 욕심을 낼 거다. 완주를 하려고는 욕심을 낼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아, 예. 안철수 후보고 윤석열 후보고 확실하게 비슷비슷해져야. 예? 비슷비슷하다는 얘기는 25, 6%, 5% 정도
이게 내일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죠. 내가 이길 수 예.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이게 아닙니까? 한 사람이 뭐 38%, 40%를 육박을 하고 한 사람이 뭐 10몇 프로 된다 그러면 그거 40% 육박한 사람이 양보하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아슬아슬하거든요.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단일화기보다는 통합이죠. 흡수 통합. 그거를 비슷비슷해야 그게 예. 되는 겁니다. 서로 이길 수 있다. 통합을 당하는 사람이 안철수 후보였든지 윤석열 후보였든지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저는 이 지지율이 비슷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예. 저는 그게 오히려 단일화를 같이 힘을 합하는데 저는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요. 예. 약간 산술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지난번 대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문재인 후보가 41%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41%라는 건요 거의 고정표로 봐야 됩니다. 예. 민주당이 고정표로 봐야 돼요. 저는 그거를 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거로 생각하고 그 밑으로도 떨어지지 않을 거로 봅니다. 예. 이 41% 예. 민주당으로서는. 예. 근데 우리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이 45%, 43%, 5%는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 예, 그렇죠. 근데 현재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후보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을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게 어려울 거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안철수 후보가 지금 막 치고 올라가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예, 않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피할 거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하고 그 방법인데 저는 타이밍이라는 게요. 후보 등록이 2월 14일이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2월 14일. 예.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그 협상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겠어요. 예. 밀고 땡기기도 해야 될 거고 대권 놓고 하는 거니까 밀고 땡기고 하죠. 그러려면 그 한 열흘쯤으로 보면은 설 끝나면은 이거는 시작해야 되는 거다. 타이밍이 방법이 없다. 설 끝나면은 이제는 싫든지 좋든지 설 끝나면 해야 되는 거고 이 설까지를 우리가 데드라인으로 하고 두 사람이 열심히 해가 최선을 다해 봐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설 지나면은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그 역사를 보면은 이제 단일화 이게 한 두서너 가지의 두서너 번의 이제 그 경우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JP하고 DJ하고 YS의 단일화였었습니다. 예, 양김의 단일화. 예. 지금 한 35년 전인데 제가 그때 YS 쪽에 제가 협상 대표였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연히 합니다. 그때는 지지율 넣은 것이 아니라 적합도를 서로 이 담판하는 식으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는 뭐 여론조사 그런 걸 안 했었잖아요. 예, 담판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누가 대통령으로 적합한 사람이냐.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군사 독재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김대중 씨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았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좀 소프트한 김영삼 씨가 먼저 대통령을 하고 그다음에 김대중 씨가 하는 것이 이게 부작용도 덜하고 국민들의 지지도 더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그 대신 뭐 이게 지는 사람에게 진다든가 양 보는 사람에게 듬뿍 줘야 된다. 뭐 당권이든지 뭐든지 다 주는. 하여간 이런 얘기로 한참 설왕설래하다가 그때도 사자 필승론 때문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자 필승론 때문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깨졌습니다. 그건 단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제 그 노무현과 정몽준의 노무현 때는 단일화가 여론조사였어요. 여론조사로 했죠. 예. 그것도 뭐 이제 나중에는 깨지긴 깨졌지만 그래도 여론조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씨가 이제 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성공적인 사례는 DJP 연합입니다. 그건 단판이었습니다. 단판이죠. 예. 아주 깜짝 단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경선 룰,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도 보지 않았습니까? 경선 룰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잡음이 나고 밀고 땡기고 국민들이 짜증납니다. 아마 그때 그래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이게 단일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 또 그런 일이 지지부진하게 이게 계속이 되면 이게 정말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노무현 정몽준 식으로 갈 거냐, DJP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갈 거냐, 연합 그런 그 단판으로 갈 거냐, 그건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저 저는 생각할 때 당장 해야 됩니다. 아니 그냥 단실내해야 됩니다. 끌면 안 됩니다 이거. 단실내해야 되고 양보를 하는 사람에게 이기는 사람이 거의 다 줘야 된다. 듬뿍 줘야. 그렇지 않고는 이게 단일화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명분 때문에 어느 쪽이 단판을 통해서 밀어준다 다른 사람을, 그러기에는 서로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 과거 DJP라든가 이런 경우는 한쪽이 워낙 좀 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정권의 반을 받으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물밑 협상을 통해서 단판을 갖고 단일화를 한다고 할 경우 그게 참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지난 4.7 재보선 때 서울시장 선거 때처럼 깔끔하게 전 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하면은 서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지지율도 다 올라왔고 국민 선택한테 맡기겠다. 또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가족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래서 두 분 다 국민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지더라도 뭐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 이전에 물밑談판을 통해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 간에 어떻게 자기 정부를 끌어갈지에 대해 그것은 뭐 협상을 통해서 마련해 놔야겠죠. 그게 쉽지 않은 게요. 국민들 선택을 받는다, 여론조사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는 게 그게 다 미묘하거든요. 정말로 거기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고. 물론이죠. 그것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히 정치에 있어서요, 우리나라 정치 그 6.25의 명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너무 명분의 그 역사를 보면 명분에 우리가 그걸 중요시하는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경향 때문에 많은 실리를 잃어버렸던 일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봐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런 정치 풍토도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리도 중요하다. 근데 실리를 가지는 사람이 명분을 가져서 얻는 것만큼 그만한 그런 만족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정치 풍토도 이제는 다른 나라 보세요. 뭐 유럽이라는 나라, 유럽 이런 나라를 보면 사실은 명분보다도 실리를 중심으로 하고 연정도 그렇죠. 잘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도 이거 배우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가 명분론으로 가면은요, 끝없는 투쟁, 싸움과 갈등밖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건 저는 고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인 위원장님이 있죠. 지금 뭐 국민의힘 전신의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잘 알고, 또 지금은 또 안철수 후보 쪽에 지지를 선언해서 그쪽에 또 후원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 가게 역할을 좀 잘 하시면은 또 이렇게 순탄하게 단일화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맡겨줘야 하죠. 뭐 저는 뭐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럴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 그저 다만 그저 안철수 후보가 뭐 도덕적으로든지 또 대통령이라는 게 좀 준비를 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중한 자리인데요. 옛날에 우리 김명삼 대통령께서 그거 머리라는 게 뭐 빌리면 되지. 그거 뭐 머리, 뭐 건강하면 된다. 이러시고서 맨날 뛰어다니시지 않았어요. 조깅하시고. 그랬는데 김영삼 정부 때 제가 가만히 문민 정부 때 보니까요, 머리를 빌릴 머리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머리를 빌릴 머리라는 게요. 빌리는 머리. 그게 뭐냐면은요, 경험과 식견이에요. 그럼요. 사람도 볼 줄 알아야 되고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정도는 머리가 있어야 머리를 빌려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준비가 안 돼 가지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예? 국정 그렇죠. 수행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저는 갑자기는 저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떻든 안철수 후보가 뭐 10년을 준비한 사람이니까 그것도 정책을 보니까 누가 써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마련한 정책이거든요. 예. 정책실도 없어요 거기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본인 개인이에요. 개인 스스로 만든 정책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정책, 뭐 미래를 향한 정책, 또 파퓰리즘이 없어요. 예. 그래서 나는 안철수 후보가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저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건 아니고 다른 분들의 판단은 또 판단대로 있는 거고 결국은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애국심, 시대적인 소명, 역사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두 사람이 결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 중재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나온 게 공동정부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동 집권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나쁘지 않아요. 네, 대통령 되고 함부로 또 총리해서 책임 총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 나는 한번 태어나서 총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요? 아니 대통령 그만두고 아니 그것도 명예인데 나라를 위한 봉사인데 예. 예? 그게 뭐가 나빠서 나는 꼭 대통령 해야 된다 그 생각하는 게 조금 교만한 생각 아닙니까? 나는 대통령 안 하면 안 되겠다.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아니 총리도 오감치. 두 분 다 연세로 보면은 총리하고 차차기에 또 대통령도 할 수 있는 되죠. 연세들이고. 기다려도 됐죠. 이준석 대표가 연일 단일화 불가론을 지금 외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준표 의원은 뭐 전략상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이준석이가 이야기한 대로 속값을 후히 쳐주기 싫으니까 속값을 떨어뜨리려면은 굿가이, 배드가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협상에는. 단일화 하는 데 있어서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어차피 우리가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예. 양쪽에서 서로 감정을 상할 얘기는 안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자기가 당대표쯤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그 방해가 될 일, 분위기를 해치는 일, 이거를 잘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세상에 잘 알려진 대로 안철수 후보와 뭐 사이가 사적인 그런 감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한 분은 나가셨으니까 별 문제지만 밖에서 할지도 어떻게 방해할지도 모르긴 하지만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준석이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걱정에 지금 표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그거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거 뭐 단일화하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이준석 대표가 좀 조심하고 입 좀 다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그만해야죠. 좀 그만큼 회방을 놓고 그래서 분탕질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게 하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임 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늦지 않게 두 분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네. 정권 교체를 3월 9일 이루는 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네. 달성되기를 아마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네.